한국의 군사력이 끔찍한 이유? 해외에 올라온 한국 군대 분석 글에 외국인들 이토록 한국 무서워하는 이유. 한국은 절대 건드리지 말자. 과거의 북한은 그들의 핵 개발 목적이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동족인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대남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전술 핵탄두를 신형 전술 유도무기에 탑재해 전방 부대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리고 9월 8일에는 핵무력 정책 법령을 새로 채택해 남한에 대한 핵 선제 사용까지도 정당화했다. 이어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술핵무기 운용부대들을 동원해 남한의 주요 군사 지휘시설, 비행장들과 항구들에 대한 타격을 모의한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탄도 미사일 타격 훈련을 진행했다. 이처럼 북한의 대남 핵 위협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도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 50기 또는 상응하는 핵분열물질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매년 5기 이상을 추가로 생산해 2030년에는 10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게다가 북한은 2018년 5월에 폭파했던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일부 갱도들을 복구해 조만간 제7차 핵실험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변에서는 50메가와트급 원자로 건설 재개 정황까지 나타나고 있어 북한이 이 원자로 가동을 시작하면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량을 10배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계획에 한국의 참여를 강화하는 이른바 3.5 옵션을 제시하면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EDSCG에서 하고 있는 대로 계획과 목표에 대해 더 대화하면서 한국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3.5 옵션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불가피한 대응 방안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도 최상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는 한국에서 확장 억제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와 독자 핵무장 등 3대 옵션 중 독자 핵무장이 최악의 옵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3대 옵션 가운데 한국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독자 핵무장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대함에 따라 작년과 올해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국민이 왜 독자적 핵무장 옵션을 가장 선호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과연 미국과 한국의 최악의 옵션인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옵션을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주는 동시에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일본과 대만으로의 핵 확산을 우려하는 중국에 북한이 다시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북한을 압박하게 하는 매우 유용한 카드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성급하게 이 옵션을 최악의 옵션으로 간주하는 것은 결코 이성적이지 않다. 북핵 문제는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수십 가지 골치 아픈 과제 중 하나라면 한국에게는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안보 문제이다. 그러므로 북핵 문제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독자적 핵 보유를 통해 북핵 문제를 직접 관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한미 모두의 국가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필자는 먼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왜 거의 실현 불가능한 목표인지 고찰하고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한국 내 논의와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통한 북핵 위협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 비핵화의 주요 장애 요인들로는 1. 북한의 자주국방 노선과 강력한 동맹의 부재 2부 미관계 정상화 실패와 북한의 국제적 고립 지속 3. 군사력 부문에서 북한의 대남 열세 사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북한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최대 업적으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 5. 한국의 정교한 대북 협상 전략 부재 6. 미국의 정교한 협상 전략 부재화 미. 북 간의 뿌리 깊은 불신 7. 미중 전략 경쟁 격화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관망적, 소극적 태도 8.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북한 지도부에 주는 시사점 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밀착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체계 붕괴 10.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북한의 셀프 봉쇄 등을 들 수 있다. 첫째로, 북한의 자주국방 노선과 강력한 동맹의 부재를 들 수 있다. 한국은 안보를 한미동맹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들의 군사력 강화를 지원해줄 강력한 동맹이 없고 자주국방 노선에 의거해 국방력을 강화해왔기 때문에 중국조차도 북한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북중 우호조약은 방어적 성격이 강하고 북중 간에는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같은 긴밀한 군사협력체제도 연합군사훈련도 없다. 그러므로 핵을 포기하면 북한은 핵을 가진 미국과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북한에 대해 압도적 우위를 가진 남한을 상대해야 하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둘째로, 미 북관계 정상화 실패와 북한의 외교적 고립 지속을 들 수 있다. 1992년 한중 수교전 김일성은 중국을 방문해 덩샤오핑에게 북미 수교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국은 이를 무시했다. 그리고 한중 수교 이후에도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북한과 한미 간의 군사적 대결 상태는 지속되고 북한은 국제사회에 편입되지 못했다. 북한은 이 같은 국제적 고립 상황에서 체제 생존을 위해 핵 개발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셋째로, 재래식 군사력 부문에서의 북한의 대남 열세를 들 수 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가 분석한 2022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면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전력 기준으로 한국은 6위를 차지한 반면 북한은 30위를 차지했다. 게다가 북한은 외화 부족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첨단 재래식 무기를 구매할 수 없어 재래식 무기 부문에서 남한과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군은 북한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넷째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북한에서 김정은의 최대 업적으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을 들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이 국가 핵무력을 완성함으로써 나라를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려놓았다고 선전하고 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이 북한에서 김정은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끌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김정은의 핵포기 결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섯째로, 한국 정부의 정교한 대북 협상 전략 부재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전무한 선 비핵화 요구에 매달림으로써 전략 부재를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과 미국 모두 수용 가능한 정교한 비핵화 전략을 수립해 제시하지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성사에만 매달린 나머지 김정은으로부터 오지랖 넓은 중재자와 촉진자 행세를 그만두라는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여섯째로, 미국의 정교한 협상 전략 부재와 미 북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을 들 수 있다. 2018년 7월 미 북 고위급 회담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처음부터 핵리스트 제출을 요구했고 북한은 이에 대해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라고 비난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은 핵무기 문제는 논외로 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서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입장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생화학무기 포기까지 요구했다. 이처럼 미 북 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데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대북 협상과 관련해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많은 혼선이 빚어졌고 결과적으로 한미 공조도 어렵게 되었다. 일곱째로,
북한의 미중 전략 경쟁 이용과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관망적 소극적 태도를 들 수 있다. 북한은 2018년부터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을 매우 능숙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북한의 대미 접근이 본격화되자 김정은 집권 이후 6년간이나 정상회담을 거부했던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5차례나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응했다. 이후 중국은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고, 이는 북한에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다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로 나아갈 수 있게 했다.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로 현재 중국은 북한 비핵화 관련 미국의 협조 요구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올해 중국은 북한의 대륙 간탄 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후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채택에 반대했고, 오히려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8째로,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북한 지도부에 주는 시사점을 들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의 해체로 독립할 때 핵탄두 1900개, ICBM 176기, 전략폭격기 44대 등을 보유했던 세계 3대 핵보유국이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1994년 미국과 러시아 등 유엔 상임이사국의 압력으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해 1996년까지 러시아의 모든 핵무기를 반환하고 크림반도를 포함한 영토 보전과 주권 보장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를 합병했고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지만 주권 보장을 약속한 미국은 물론 나토도 무기만 지원할 뿐 직접 개입을 꺼리고 있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는 핵을 포기하면 우크라이나처럼 미국에 의해 공격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9째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밀착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체계 붕괴를 들 수 있다. 유엔은 2022년 3월 2일 긴급 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이때 중국과 인도, 이란 등은 기권했고 북한은 벨라루스, 시리아 등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이 같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으로 인해 이후 북한이 올해 신형 ICBM을 시험 발사해도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는커녕 의장성명도 채택하지 못했다. 그 결과 북한은 대북 제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ICBM을 시험 발사하고 핵실험도 할 수 있게 되었다. 10째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북한의 셀프 봉쇄를 들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건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북한은 중국의 신임 평양주재 대사가 북한에 들어가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어 앞으로도 한동안 북한의 대면 협상 참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현실주의 정치학자인 존 미어샤이머, 존 메어스하이머, 시카고대 석좌 교수가 2019년 3월 19일 조지타운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엄청난 시간 낭비, 원 자이언트 웨이스트 오브 타임일 수 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당시 북한의 비핵화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핵전쟁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 비핵화를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태도일 것이다.